이분은 제가 아호를 민생이라고 지어드렸는데 또 다른 아호가 있습니다. 바로 촛불입니다. 촛불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과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은 2016년 촛불 또 그 이전에도 광우병 쇠고기 제가 촛불. 아마 저기 큰 대규모 집회 첫 그 실무자 데뷔는 2002년. 예. 고 신미선 신효순. 그렇지. 여중생, 그때 여중생 범대위 간사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집회팀. 그래서 경찰들하고 막전막후에서 협상하고 네. 집회 신고내로 가고 네. 현장에서 경찰들하고 싸우고 살짝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해놓고 대규모로 지나가 버리고 미대사관 앞을 절대 안 내줄 때거든요. 네. 2002년도에 네. 처음으로 미대사관 앞 행진해 버렸잖아요. 제가 아이고. 살짝 지나서 간다 해놓고는 네. 대규모로 행진해 버리고 딱 앞에서 멈춰버렸죠. 왜냐면 이건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 경찰들이 막 혼났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잠시 속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뭐 당신은 또 김대중 대통령 때였기 때문에 네. 혼나봐야 그렇죠. 얼마나 혼났겠어요. 약간의 주의 정도. 네. 미대사관 앞에 이제 그냥 미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니까 대사관 그렇죠. 앞은 네. 대규모 시위대가 지나갔다. 왜 허용했냐? 그게 아니라 시위대가 뭐 이렇게 잠깐만 지나간다고 해놓고 멈춰섰다. 2002년, 2004년 노무현 탄핵 무효 국민행동. 그때도 간사. 그때도 2008년 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반대 대책위 조직팀장. 그때는 이제 경찰이 달려들어서 안진걸 소장님을 체포해가지고 2008 6월 25일 날 첫 번째 구속자. 그래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당시 조항을 네. 위헌법률 심판제청에서 예.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지금 온 국민이 야간에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야간 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트신 분이 또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시고 헌법재판소가 하면 국가대 안진걸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진걸 사건. 그걸 금지한 국가 vs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국가대 누구 뭐 누구 대 누구 사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국가 vs 안진걸에서 안진걸이 승소해서 온 국민이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야간 집회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 대 안진걸의 싸움에서 그다음에 안진걸이 2010년 11년도에 반값 등록금 맞아요. 투쟁 간사. 그때는 이제 또 거대하게 하고 2006년도에는 FTA 반대 운동하다가 그것도 기소되고 2015년도에는 민중대 백남기 어르신이 맞아요. 물대포 맞아 숨지던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목격했는데 저를 또 기소를 해가지고 그걸로 또 재판받고. 그 주최 측이라고? 주최 측이라고. 또 옆에 현장에서 알짱거렸다고. 불법적으로. 딱 타켓해갖고 이명박 박근혜가 FTA 그다음에 반값 등록 민중대회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위험 그 3건으로 집회만으로 3건. 네. 그다음에 총선 2016년도에 박근혜 낙선 운동했다고. 그 새누리당 후보들 김무성이나 나경원, 오세훈. 지금 문제가 되는 놈들. 그때 다 우리가 낙선 운동했었죠. 반드시 이 나라 정치에서 그 걸러내야 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때 두 번째 구속될 뻔하다가 구속은 면하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아무튼 이명박 박근혜 때 민사 형사가 한 10건 받았습니다. 재판을. 공익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한층 신장됐고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항상 어느 정권 때든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아니 우리 김현묵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빛나게 있는데 이게 빛이지 무슨 고위공직가고 무슨 정치하는 거 제도 정치만 하는 게 빛이 아니잖아요. 민중과 함께 서민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늘 괴롭지만 역같지만 진짜 역같아요. 정말 저는 그 이재명 대표님 선거법 1심 유죄 선고 나올 때 앞에 이제 법원 앞에서 데모를 하다가 잠깐 회의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유죄 선고 속보 뜨더라고요. 저 처음 있는 일인데 안 그래도 좀 속이 안 좋긴 했어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충격적인 사실 접하면 우액하잖아요. 토가 나오잖아요. 순간 회의인데 속보로 유죄 선고 그것도 징역형.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인데 회의하는 도중에 잠깐만요. 화장실에 달려갔다니까요. 그 토하셨어요? 너무 정신적 충격 커가지고 안 좋긴 했어요. 근데 그 있잖아요. 진짜로 회의 도중에 욱 올라와갖고 회의하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달려고 하고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신 충격. 믿었던 사법부가 많이 보수화되어 있고 윤석열 한동훈한테 완전히 동조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건 들었지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토하는 일까지. 저도 정신적 충격이 실제로 육체적 오바이트로 이어진다는 것을 영화에 나오잖아요. 드라마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시체를 보면 갑자기 그런다든지.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게 실제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순간은
아무렇지 않도 않은 듯 가만히 있다가 덤덤한 척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토요일 또 이튿날 일요일 이제 사람이 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예. 이 먹먹하더라고요. 육체가 무너진다는 표현을 그 먹먹하고 막막하고 네. 어떻게 다시 이 길을 극복해야 되나.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의 천인공노할 군부독재도 헤쳐나오긴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9년 세월도 버티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 보고 이 고통을 더 겪으라는 게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지금 매주 토요일 일요일 빠짐없이 집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랬지만 아니 근데 사실은 이 국면에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좀 주도가 되는 촛불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윤석열이가 먼저 무너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확실합니다. 명태균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 이건 뭐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제 상황인데. 뭐 김건희 녹취록만 남은 거죠. 우리가 이제 서울서리 이명수 기자님, 뭐 봉지욱 기자님, 장인수 기자님하고도 공조도 하고 있고, 우리 민생열 공동소장. 최근에 또 제가 이렇게 퇴진하라는 책도 썼습니다. 예. 임세현 소장님하고. 오죽하면 책 제목이 퇴진하라. 이건 책 제목만으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한 1000권 팔렸더라고요. 그래요, 벌써. 그래서 저희가 이 책 소개를 할 때는 퇴진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책 제목은 퇴진하라! 책 소개는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매부쇼에서도 소리 질렀더니 최욱임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세요? 왜 책을 꼭 도중에 주세요? 미리 안 주고. 홍보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아. 퇴진하라! 좋습니다. 어제 임실 집회에서도 저희는 어제도 임실에 가서 한 500명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500명이나 나오셨어요? 전 국민이 25,000인데 연인은 5,600명. 정확히 2% 나왔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인구의 2, 3%만 나오면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임실은 제 처갓집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 치즈와 고추장과 순박한 농민들의 고향이죠. 고추장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면요. 그 임실은요 물이 맑습니다. 순창도 물이 맑고 그쵸. 그래서 임실 순창 고추장 하면은 세상에 알아주는 유명하죠. 고추장이죠. 근데 거기에 그 정말 일요일 오후 다들 쉬시거나 또 저녁을 드셔야 되는 시간인데 4시부터 했는데 6시 반까지 2시간 반 연인은 5,600명. 임실 구민의 2%, 3%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인구의 2, 3% 나오면 2016년도에도 우리가 100만 명, 150만 명 나와서 뒤집은 거잖아요. 5천만 국민이니까 2%면 100만 명, 3%면 150만 명. 정확히 12월 3일에 여러분 국회 탄핵 가결 앞두고 190만 명, 전국 230여만 명. 저는 숫자도 안 잊어먹어요. 제가 집회 담당이고 그랬으니까. 2016년에 12월 3일 청와대가 100m까지 정말 민중의 힘으로 진격했던. 그래서 이 3% 중요하다. 근데 임실에서도 이렇게 3% 모였는데 서울에서 지금 10만 명 안팎으로는 아직 택도 없습니다. 많이 모이시긴 했지만 50만까지는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좀 더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하고 임세현 소장이 문자도 주고받고 또 명태균 씨가 의존하는 모 변호사하고도 제가 소통을 합니다. 김소연을 자를 거라는 걸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랑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랑 거래는커녕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 노릇만 하고 이준석 죽이는 일만 하니까 김소연이가 엉뚱하게 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명태균 씨가 지금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김소연이가 활동하니까 거기에 빡쳐가지고 너 아웃 이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윤석열 김건희랑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소연이 그쪽에 맥이 닫아 있는 것 같다. 또 윤석열 김건희가 싫어하는 이준석하고도 척제 있고 했는데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속을 막는다거나 구속이 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한다거나 플리바겐 같은. 그래서 뭐 윤석열 김건희는 폭로를 더 이상 안 나게 막고 명태균은 구속을 막고 그래서 뭐 텔레그램도 김건희한테도 보냈고 뭐 윤한홍 쪽에서 연락도 오고 이게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정진석한테도 연락했다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김소연이 능력이 없는 거죠. 왜?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그 정도 신뢰를 못 받고 있고 너무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너무 극단주의자고. 신뢰를 받으려면 일단 관종이 아니어야 그렇죠. 합니다. 관종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율을 하거나 혹은 뭐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막 시민들하고 막 싸우고 반말로 싸우고 TV 나와서 갑자기 막 준석이 이준석이도 아니에요. 준석이 준석이 악의 축이라 그래서 쓸데없는 논란 만들고 명태균하고 이준석은 지금까지도 우호적인 관계로 이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뭔가 신세를 져서 폭로도 안 하고 이렇게 찔끔찔끔 자기가 코너에 몰릴 때만 일부 공개하고 사실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과 비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세 사람은 명태균과 이준석과 한동훈입니다. 네. 이 셋 다 발목이 잡혔는 거죠. 아. 근데 어쨌든 명태균은 김소연을 거래를 해봤는데 실패한 거죠. 네. 구속도 됐고. 네. 그러니까 구속되자마자 김소연을 자른 거죠. 민사만 해라 차라리. 네. 근데 김소연이 민사에 무슨 관심 있어요. 그렇지. 애초부터 명태균이 이용하려고 왔는데 낙용하려고. 지가 네. 유명해지는데. 예. 지가 정치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고 사임하고 이런 상태고 저희는 그것을 지금 변호사가 그 이준석의 오른팔 김현기 변호사란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지금은 남 변호사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네. 이준석이를 통해서 뭐 2명 추천을 받았다. 네. 근데 지금 선임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접촉하는 김현기 딜레이 킴이 예, 이제 예, 거기에 포함됐다는 맞습니다. 얘기. 예.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네. 윤석열 김건희 거래보다는 이준석이랑 짜고 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또 서울에 모 보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에있는데 그 사람은 반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인데 반윤 보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추가 폭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얘기 듣기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녹취, 직접 녹취, 윤석열의 목소리는 5월 9일. 네. 그러니까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은 취임한 이후, 공무원이 된 이후, 대통령이 된 이후인데 5월 9일 것까지만 드러난 건데 네. 5월 10일 이후의 것이 곧 드러난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명태균과 윤석열의 대화만 봐도 네. 또 바로 지 아들한테 바로 전화 왔어 이렇게 한 거 봐도 그렇죠. 저는 분명히 김건희랑 녹취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 쪽에 있던 제3자한테 있던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그 이제 명태균한테 잘못했다고. 아 그렇죠. 사과하는. 저기 전날 화를 낸 다음에 네. 야 우리 마누라랑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해놓고 네. 싹싹 빌었다고 그 다음날 1시간 싹싹 동안인가. 빌었다는 목소리가 녹음이 된 파일이 네. 그게 지금 민주당한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JTBC엔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공개되는 것은 초일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드러나면은 윤석열은 뭘 하든 말든 하여튼 바로 아웃이 될 것이다. 천하의 거짓말쟁이의 천하의 사기꾼이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는 여러분 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가 시민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저지르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과 민중사를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그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죽였기 때문에 수백 명을 네. 그래서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거지만 그 사람 죽인 건 빼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사기꾼이고 더 거짓말쟁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네. 아주 다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 건데 그게 드러나면은 아마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간 이제 김건희가 시켜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지금 명 박사가 화가 났는데 네. 당신 빨리 야 이 무식한 놈아 머저리야 빨리 빌어 그래가지고 했겠죠. 이제 그 과정이 녹음되었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불법 비리를 떠나서 대통령으로도 인간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저런 자가 국민들 이렇게 속이고 딱 2번 만났다고 거짓말하고 아무 관계 아니라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그래서 앞으로 터진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 2번 네. 고발을 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발입니다. 예. 하나가 이제 윤석열 인간이의 불법 선거 캠프 3개. 그 무슨 화랑, 요거 딱 걸렸습니다. 가로수길 73번 이전 주소까지 오고 있고 갔다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예. 그 전사들 서울에서 우리 백원정 대표님, 네. 검사 모임 오동원 변호사님,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 네. 저 네. 4명이 쳐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분명히 간판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하는 간판. 예. 없어졌어요. 증거인멸이에요. 음. 앞뒤 다 막아놨어요.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요거 검경이 맘만 먹으면 지금 쳐들어가면 압수해가고 리모델링 하기에는 너무 건물이 새 건데. 그 유명한 건물이에요. 무슨 예. 건축대상 휩쓴 예. 건축가가 만들어가지고 예. 멋있어요. 가로수길만 이렇게 탁. 그래서 증거인멸 돌입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먼저는 불법 공천 개입으로는 경찰에 고발해놨고요. 그 다음에 불법 선거사무소. 지금 윤석열, 김건희 범죄 중에 여러분 이채 양명주보다 더 확실하게 걸린 게 예. 불법 공천 개입하고 더 확실한 게 불법 선거사무소입니다. 맞아요. 뉴스타파는 의혹이 아니라고 자신하잖아요. 아예 예. 팩트다고 그럽니다. 요거 강남아랑하고 양재동 캠프하고. 예, 이 최초로 취재했던 사람이 김태현 기자인데 예. 김태현 기자도 이거 빼박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렇게 불법 캠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얼마나 뭐 처벌이 될 만한 사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가장 높이 처벌하는 법이 사실은 말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확한 사실이 나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억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또는 막 토론하는 과정에 추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렇죠. 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예. 근데 그걸 처벌하면 토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재명 무죄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방송이나 숨쉴 공간을 줘야 된다. 방송이나 네. 무슨 토론회나 또는 국정감사 같은 데에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부정확한 기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이라는 건 헷갈리잖아요. 그런 걸 처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은 100%, 200%, 1000% 잘못된 것이고요. 오세훈이가 생태땅 내곡동 안 갔다고 한 거 네. 검찰은 간 걸로 판단했습니다. 거짓말했죠. 네. 근데 기억이 부정확하니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고발해서 알거든요. 네. 무혐의 처분서 제가 이번 주에 검찰 가서 떼가지고요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세훈이 이렇게 봐줬다. 네. 기억이 헷갈릴 수 있다는 이만으로. 근데 이재명은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나쁜 놈들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걸렸고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이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의 여론 조작, 뇌물 제공, 그다음에 그걸 공천받고 이것은 경찰에 고발해놨어요. 일부러요. 경찰이 수사를 하라. 그다음에 불법선거사무소는 검찰에 고발했어요. 네. 어쨌든 경찰과 검찰이 일선에 양심 있는 자들이라면 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두 개를 고발해놨다. 근데 윤석열이는 저 공소시효가 남았어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6개월. 네. 나머지 불법 관계자들, 김건희라든지 불법 캠프 관계자들, 불법 공천기획 관계자들은요. 뇌물죄와 정치산법이기 때문에 공소시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강요죄라든지 정당법 공소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아랑 네. 앞에 그래서 검찰 고발하고 네. 한 번은 경찰청 앞에 가서 예. 불법 공천기획. 이준석이가 또 명언을 남겨놨잖아요. 네. 뉴스토마토 녹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는 김건희가 다 개입했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가 코너에 몰리니까 예. 포항시장, 강원도지사, 경기도 그리고 또 강서구청장, 장성철까지 나서가지고 예. 정말 세상 뒤집어질 만한 일이 있었다. 네. 이렇게 증언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경남도지사까지 지금. 예. 요것들은 수사하면요. 저는 구속됩니다. 그렇죠. 특히 불법 캠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네. 자, 선거비 제일 엄하게 금지하는 게 돈 뿌리는 거하고 네. 불법 선거사무소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무소 막 여기저기 개설하고 그렇지. 신고 안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불법적으로 인력 운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용민 목사님은 가난한 후보야. 예. 저는 부자야. 예. 그럼 선거사무소 막 수십 개 만들어 불법으로. 네. 유사, 예. 은폐. 그리고 거기다 사람 또 수십 명 고용을 해. 거기서 뭐 전화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사람들한테 막 별별 연락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 후보가 부자 후보를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무게 평등으로 부자든 가난 후보든 선거사무소는 무조건 신고 1. 네. 두 번째 시군구마다 하나씩. 예. 그 이상은 안 돼. 인원도 똑같아. 네. 비용도 똑같아. 예. 뭐냐면 둘이 공정하게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돈으로 예. 권력을 사는 일을 막아야 된다. 현대 선거법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법 선거 캠프는 굉장히 엄중한 불법입니다. 선거부 중에서. 자, 미신고했죠. 시군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려 했는데 하나 더 추가로 두세 개 설치했죠. 예. 거기다가 선거사무소는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에서 누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무상으로 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선거 비용 관련 위반이죠. 예. 그다음에 그렇게 불법 자금을 된 놈이 그냥 좋아서 된 놈도 있겠지만 네. 꼭 뭘 노리는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가를 노리지. 예. 그래서 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인 이 김씨 남매 예. 인수위에 취직하고 네. 청와대 관리단 자문단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리까지 갔어요. 좋은 자리까지. 이건 뇌물죄까지. 네. 이것은 윤석열은 저는 탄핵되자마자 이걸로 구속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빼박이에요, 빼박. 계속 민주당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나 유튜브들에게도 이게 지금으로서는 핵심이다.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을 통해 드러난 불법 공천 개입과 네. 그다음에 불법 선거사무소 이 두 개로 총집중해야 된다. 네. 이채양명주도 같이 이야기하고 네, 그렇죠.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면 특검법은 기본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지만 화력을 집중할 때 선택에 집중할 때 병행을 할 때 반드시 입만 열면 네. 현수막도 예. 민주당 현수막 김건희 특검법 뭐 1000만 서명도 좋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불법 선거사무소 2개 딱 걸렸습니다. 네. 저는 구속감입니다. 네. 아니 지금 저놈들은 이재명 대표님 슬퍼하는 표정 사진에 넣어가지고 예. 제명아 감옥 가자 이렇게 비열하고 천박한 현수막을 정부에 예, 열어놨어요. 예. 근데 우리 민주당 현수막, 야당 현수막은 김건희 특검 1000만 서명운동 얼마나 얌전하고 밋밋합니까? 당연히 법률가적 사고예요, 그게 바로. 당연히 홍보해야 되는 거 맞지만 예.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이해가 가장 쉬운 불법 선거사무소 2개 딱 걸렸어. 네. 이제 니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감옥밖에 없음. 그다음에 이준석 명태균이
국민의힘 전 대표가 폭로하네. 지방선거 보궐선거 다 개입했네. 네. 감옥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진보당에서 이 현수막 너무 쓰는 잘하죠. 분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좀 배워야 영입을 되구나.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하다못해 그 진보당이 계시고 괜히 당적으로 옮기는 건 좀 말이 예. 될 수 있으니까 외주를 좀 줬으면 아니, 좋겠어. 그래서 외주를. 요즘 보니까 소나무당하고 진보당 현수막이 멋있어요. 재밌어요. 민주당 일면 소나무당 진보당 홍보 전문가들한테 문구를 좀 조언을 받는 거죠. 그대로 할 수는 없겠죠.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당이기 때문에 네. 그 문구를 조언을 받아서 네. 또는 시민들로부터 당원들도 공모를 받아가지고 약간 각색해서 법률적 문제 없이 네.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지금 선거 캠프, 불법 선거 캠프 이 사안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 네, 진짜 엄중한 그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걸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윤석열의 힘이 기세가 꺾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윤석열 권력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요 괜히 윤석열 도와줬다가는 나까지 망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또 이 공익의 편에 맞습니다. 설 가능성도 애매한 비리 의혹은 공무원들이랑 검경이 헷갈려요. 그리고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걸린 것은요.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편에 서면 나중에 나도 엿대겠구나. 네. 그리고 저기는 망하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 빨리 탈출하자. 그럼 공익제보도 할 수 있고 또 검경 중 일부 수사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 강남구 가로수길 13번지 네. 예화랑 네. 불법 캠프에 항의 방문 왔어요. 예. 그다음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신용환 교수님까지. 네. 그건 너무 잘한 거예요. 네. 거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세요. 거기서 계속 기자회견하고 검찰 경찰로 왜 수사 안 하냐. 네. 안 그러면 이것도 특검 추진한다. 네. 민생경제고 다 고발해놨으니까. 네. 그냥 저희만 또 고발한 게 아니에요. 법률가 단체인 검사 변호사 모임, 네. 서울의 소리, 촛불행동 싹 모아서 고발했거든요. 힘을 좀 실으려고. 예, 알겠습니다.